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추대되는 이 과정을 보면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표도 안 냈잖아요. 현직으로 그대로 있는데,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대위원장 추대할 것이라면서 당에서는 의원총회가 열리고 또 그 원외위원장들하고 의원들끼리 연석회의도 열리고, 아니 사표를 내고 민간인 신분으로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사표도 내지 않고 국무위원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데 이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까 제가 대한민국 그 현대 정치사에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때도 이런 식으로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자꾸 윤석열 정권 들어서 민주주의가 너무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생히 실황으로 매일매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첫 번째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 흐름을 보면은 그 의원들의 총회를 열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한동훈을 정해놓고 대통령실부터 해서 쫙 밀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이야기가 완벽하게 안 먹힌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미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중첩돼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오다를 내렸으면 일사불란하게 갈 것 같았으면은 이렇게 뭐 한동훈 장관이 뭐 당원이 반대하거나 뭐 당이 반대하면 나는 안 한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은 반대하는 사람들 다 입 다물고 조용히 해라.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한단 말이야. 반대하면 내가 안 해.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건데 반대하면 안 한다. 그 말은 아무도 반대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나에게 붉은 카펫을 깔아달라. 그런 이야기죠. 비단길을 깔아달라. 그래야 내가 가서 하지. 그래서 결국 비단길을 깔아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들어갔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참 이상한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첫째 하나 들고요. 둘째는 국힘의 그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과연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면에 있어서 또 우리가 고개가 가웃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과정을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지만은 대통령이 김기현 전 대표한테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당대표는 계속하고.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당대표직은 사퇴해버리고 국회의원은 나갈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대표는 어쨌든 김기현이 꾸역꾸역 맡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 경로했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비대위원장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동훈을 원래부터 비대위원장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다. 윤석열 당대표 체제에서 공동 선대위원장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뭔가 전선이 자기들도 엉클어졌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앞으로 잘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는 것이죠.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왠가 하면은 대통령이 지금 버젓이 있는데 비대위원장이 지 맘대로 뭘 할 수 있나요? 안 그렇거든. 결국 대통령이 원하는 거를 대응해서 해주는, 대신해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뭔가? 김건희 특검을 어쨌든 요리를 잘해서 유야무야 시키든지 연기시키든지 반대하든지 뭐 이런 걸 잘해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한동훈의 상품성 가치가 뚝뚝 떨어지게 되겠죠. 결국은 윤석열의 아바타다. 이렇게 되면서 검사와 검사 가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그야말로 검사 정권, 검사 정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국민 대중들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보편적인 관측입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 게 관측이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전략 전술적으로 자기가 이제 겨우 50대 젊은 뭐 72년생인가요? 그러니까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을 전면 비대위원으로 배치해서 뭔가 신선한 느낌을 주고 국민들한테 충격을 주자.
뭐 그런 지금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걸 두고 회계에서는 분식 해결합니다. 화장을 잘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심을 유도하는 건데 본질이 바뀌지 않는데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모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금 다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바뀌지 않는데 뭐 비대위원들만 그렇게 화장고치 하듯이 진하게 화장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게 일반적 관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나 대중은 그런 것에 많이 휘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략 전술을 세우고 있고 그것이 일부 먹힐 것이다 하는 그런 관측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면서 국힘이라는 정당은 사라지고 검사의 힘이라는 정당이 생겼다. 이런 표현들을 지금 많이 하는 거예요. 검사의 힘. 국힘이라는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 이름 대신에 검사의 힘이라는 정당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맞다. 왜냐 하면은 지금 곧 만들어질 공관이 뭐 공천심사위라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위원장으로 정상명 씨가 온다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 사람 역시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과 고시 동기동창이고 노무현 정권에서 뭘 했느냐? 검찰총장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더 놀라운 거예요. 결국 검사는 검사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만약 이렇게까지 된다면 자, 비대위원장도 검사, 그죠? 공관위원장도 검사, 대통령도 검사. 그야말로 검사공화국, 검부 정권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랬을 때 이게 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이게 덩치가 되냐 하는 면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완전 말살되는 모습 중에 하나 아닌가. 과거에는 군인들이 총칼로 민주주의를 말살했는데 지금은 검사들이 법이라는 이름 하에 압수수색과 기소독점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 그 정점이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이가 오는 모습이다 라고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 지금 당대표가 몇 번째 바뀌는 겁니까? 이준석 윤리 징계로 날려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자기가 만든 당대표를 자기가 결국 또 날린 거 안 됩니까? 김기현. 그리고 그 사이에 그죠? 비대위원장 생겼죠. 뭐 권한대행 생겼죠. 당이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2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뭐 당이 지금 몇 번을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바뀌고 있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검사 출신들이 모든 것의 전면에 이렇게 나서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것의 결정판, 끝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이다. 비대위원장은요, 당대표입니다. 옛날에 전두환이 대통령 할 때, 그죠? 민정당의 당대표, 뭐 이런 건 전부 군인시켰다 아닙니까? 건의회의 시키고, 그죠? 다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도 그때도 당대표를 함부로 날리고 자르고 바꾸고 이래 안 했습니다. 그거보다 지금 더 해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민주주의의 이 참담한 모습을 말씀드립니다.